자,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자유우파 단체장들의 비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조건이 다 좋은데 여기 건물 운영하는 팀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좀 높여달라고 했더니만 에어컨 온도를 더 높이라는 거냐, 실내 온도를 높이라는 거냐, 낮추라는 거냐 이러면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독사처럼 달려들었어요.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왜 가는 데마다 다 사람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를 찍는 건 아닌가? 우와. 오늘 바쁘신데도 이제 와주신 우리 대한민국 애국단체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행사는 국민의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단체장님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네, 인소개 그리고 기조연설을 해가지고 이제 정광작 정근현 회장과 그다음에 손상대 회장 그리고 공명총회 공명선거 총연합회 김철영 회장 그리고 이제 텍사스 TV의 김정현 대표 이렇게 네 분이 기조연설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내용은 기본적으로 왜 민경호 의원이냐라는 어떤 취지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일단 먼저 이 단체명을 가칭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서 상임 대표로서 우리 민경호 의원을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 일주 후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별도로 이제 여기보다 이 장소가 이제 좀 넓고 큰 장소에서 창립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가슴이 어떻게 보면 타들어가는 정말 갈증의 어떤 그런 정말 심각한 이 증상을 사실 보이고 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더구나 또 저들은 이 나라를 지금 망구로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치는 아예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또 선거마저도 저들이 지금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 세력이 분열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우리가 결집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이 난국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난국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각 단체의 고유성과 개성이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이번에 내세워서 하나로 가자라는 것이 근본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집회를 어디서 할 것이냐, 통합 그런 얘기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는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체명과 그다음 민경호 의원을 우리 대표로 추대하는 그 모양새를 갖고 오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국회대로 교면
참여하는 일본 앉아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차 읽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무실 및 호국영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수문열사 6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모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단체장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체장님을 아니시고요. 그리고 저 민경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군 고동재 정광작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총연합 김영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공명선거 총연합 김철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동단체 원국원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이번에 공동대표가 되셨는데 이홍정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월 구국동지회 우리 김태복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월 구국동지회 우리 하광희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육사 구국동지회 전 그 선봉대장이셨죠. 예, 구연서 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기국 과정에서 우리 태극기 집회 우리 영웅이시죠. 예, 손상대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이 손상대 회장의 막내 동생 손상윤 회장 나왔습니다. 예, 자유대한연대 우리 김태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자유대한연대 우리 강남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ROTC 애국동지회 이번에 새로 회장 취임하셨는데 김옥중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아카데미 백태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방 윤영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사원의 조명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아르토시 애국동지회 우리 이동환 우리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법치 그러니까 탄핵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우파연합 상임대표이신 곽성문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의 우리 이계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유민주 애국연합 백승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단체는 아니지만 유튜브도 한꺼번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오뚜기 방송의 최병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역사 두길 토론 편인숙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역사 두길 토론 나지원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능수와 특공대 안희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기독교 주류 쪽에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예, 국민주권 자유신년대 신만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성시총연합 성민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총연합의 정동열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정동열 부회장님. 그 다음에 공명선거 감시 단체 김진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결사대 민양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나고현 나라지키기 공연합의 황영태 우리 동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태극기연합회 그 창원에서 올라오셨는데요. 경철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4.15 부정선거대책 범국민연대 이영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블랙시위 청년연대 우리 강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선거 추진단
그리고 이 부정선거 진상조사 연합회 김재홍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뭐 참고적으로 김재홍 회장은 이번 4.15 총선에 그 부정을 밝히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저 공명선거 감시단 김진애 회장과 그 다음에 공명선거 청년회 우리 이 김철영 회장이 이 세 단체가 상당히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청조 구국연대 이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재 회장님, 네. 부산고등학교입니다. 청조 구국연대는 부산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애국총연합회 김기평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연합회 회장이신 지대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이 비지톨 김정현 대표님. 그다음에 유튜브 우리 빅토리 방송에 네. 그다음에 선구자 방송 우리 이 유튜브 연합회 또 대표를 맡고 계시죠. 예, 황진모 대표입니다. 예,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죠. 예. 그 전국 이 학부모연합 총연합 학부모연합 대표이신 김수진 대표님. 영웅은 맨 마지막에 소개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 같은 동단체 대변인 나혜정 대변인이시죠. 혹시 이 소개가 눈앞이신 분은 이 산드라 양이라 그러죠. 예, 나우코리아 우리 유튜버. 네. 그리고 앞에 네. 박주현 변호사도 있고. 예, 박주현 변호사. 유튜버 또 여기 오뚜기도 어떻게 방송해? 알았어요. 예, 그리고 어디예요? 김문수 TV에서. 예, 죄송합니다. 여기 없어가지고. 네. 우리 자유연대죠. 예,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의 상당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잘 아시죠? 박주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방명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차고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조연설을 몇 분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동체 우리 장광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대당 정광자입니다. 요즘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정말 불법과 거짓으로 이 나라를 주름잡고 있는 이 정권을 볼 때에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15 선거를 거치면서 참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100여 곳 이상이 부정을 고발했는데 검찰과 사법부에 했는데 이것을 빨리 그 결론을 내서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불법된 엉망진창인 나라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 이것이 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한 사람이 한 용기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4.15 부정이다. 쫙 끝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열차 내에서 가면서 이 4.15는 부정선거다. 4.15는 부정선거다. 문재인은 거짓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열차에 타고 있던 모든 분들이 딱 쳐다보면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불법 선거를 했다 하는 것을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참 용기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단체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용기 있는 이러한 행동과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우파 내에서도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사실은 적과 싸울 때는 가장 큰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했는데 이 우파 내에서도 이 불법 쪽에 이렇게 가세해가지고 이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 또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또 그 터무니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사기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좀 대처를 하고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사람들. 일부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정치권에도 있고 또 소위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거 아니다 말이야. 진실이 쓸데없는 짓이다 말이야 하면서 자꾸 그것을 방해하고 있느냐 이거지. 이게 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지금 고발된 이 법원이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관군이 또 관청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민초들, 시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가면은 반드시 이 참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뭉쳐서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봉적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손상대 회장을 모시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상대입니다. 방송 보내고 급히 나오느라고 자켓을 걸쳐왔는데 복장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를 불러낸 이유는 그래도 이 중에 감옥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저고 또 집회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누가 투쟁력이 있는지 누가 잘 싸울 건지 다음에 감옥 갈 사람 누군지 이걸 제일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한번 불른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전체 우리 우파 중에 애국 단체장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 다행히 4.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 군자리에 전부 모일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토요일날 그 서초역 앞에 갔더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참 4년 동안 사회를 받던 사람으로서 그날 또 올라가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이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첫째는 어떤 이유가 돼도 다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상투적 앞장설 사람을 뽑아서 밀고 가다가는 결국은 또 패배한다. 이제는 누구든지 앞장서면 100명 정도는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장서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지켜봐온 결과라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60대 초반인데 50대, 40대, 30대가 이제 우파의 대구를 끌고 가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59 이상 되신 분들은 뒤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푸시하는 이런 세력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장서신 분들은 여기에서 더 밀려나면 대한민국 끝장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민경호에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누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지금 물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당할 텐데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죽어도 자살이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단순 투쟁을 하고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것하고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는 아마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파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갖고 싸운다고 되면 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4.3 폭동에 5.18에 세월호에 수도 없이 고소고발 당해서 아파트 2채 정도 날리고 났어도 아직도 끝장을 못 본 것들이 수탁 있습니다. 물론 이제 4.15 총선 하나로 뭐 세상을 다 뒤집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4.15 부정선거는 100% 부정선거입니다. 아직 발표하지 못한 스모킹건 같은 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여론에 휩쓸려 갈까봐. 지금 저한테는 별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서 너까지 왜 자꾸 부정선거 얘기를 하냐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대답을 하다 답답해서 네가 인간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얘가 우파가 아니면 빨개든지 그것도 아니면 전혀 공부가 되지 않는 놈이 나에게 부정선거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번거롭다. 앞으로 끊어야 생겼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퇴치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보다는 더한 불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불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통합당이 11장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결과가 의혹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미안형 잘 아실 텐데 이미 미래통합당은 저희들 다 버렸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밀어주고 또 수도 없이 뭐 그 방향이 아니다. 벽교대면 다 뒤통수 맞았어요. 근데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선거 기간 중에 긴급 재난기금이라는 돈을 뿌렸던 이것만큼은 공권선거예요. 이건 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우한 폐렴을 만약에 초기 방역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굳이 죽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죽지 않았으면 재난기금을 뿌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그 정권이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선거다. 이걸 정당이 물고 늘어줘야 되는데 11장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이제 우리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오늘 여기 누가 지도자가 나오든 아니면 공동 지도자가 나오든 아니면 민경 대표 혼자 하든 아니면 저 혼자 하든 저는 안 된다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이라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공동 대표가 나오든 아니든 간에 제발 딱 한 가지만 이제는 형식적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각오 정도는 갖고 아마 이번 4.15 총선에 결판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경호 의원이 그동안 저하고 여러 번 뵙고 또 4.15 총선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주거니 받거니 싸워봤는데 뭐 투쟁행도 있고 또 기자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또 이런 분만 이 촉도 뭐 괜찮고 이래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는 방법은 뭐. 근데 우리 저도 박수현 변호사를 봤더니 상당히 또 뭐 법률적 지식에 머리가 좋아서 페이스북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또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 동생이 지금 한 근 20년간 아스팔트 싸우다가 병까지 얻어서 이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각서 다 쓰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각서 쓴 거 있어요. 혁명할 때 혁명 각서를 쓰고 4.15 총선을 끝장 보지 않는다면 적어도 6월 20일쯤 넘으면 박원순이가 서초동 집회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제 롯데월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다 거쳐갔어요. 롯데월드가 워낙 크니까 지금 조치는 못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지금 좌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초동까지 집회를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꼭 뭐 집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더라도 몇 천만 명이 예를 들어 길거리 나와서 피켓 들고 20m 줄 서서 서울서 부산까지만 서 있어도 아마 엄청난 압박이 될 거라고 봐요. 저들이 우리에게 행해야 될 앞으로 어떤 짓거리는 계엄령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싸워주는 이런 지도자가 오늘 좀 나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상배 회장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명선거 총연합 우리 김철영 우리 회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총 김철영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저 사람들은 4월 15일 4.15 총선을 가지고 영원히 끝장을 보려고 마지막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불법 부정 정도를 뛰어넘어서 아주 역사상 세계 역사상 정말 미중유의 부정 불법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그 부정 불법 선거를 가지고 초중이 되어 있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쪽에서는 정말 도핑 시스템 자기네들이 도핑 검사 한 번만 해도 당당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결백성을 얘기할 텐데 그 심판이라는 놈이 또 선수가 잘못한 그 상태에서 도핑 시스템 약물 검사 하나만 해도 결백성이 증명이 될 텐데 이것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비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아주 철밥통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을 주무르는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대한민국 170만 공무원을 선출직 약 10,000명이
쥐락펴락해야 할 텐데 이 중앙선거관리는 단 한 사람도 선출직이 아니면서 법원을 끼고 심지어 검찰청도 쥐락펴락하면서 도핑 테스트조차 안 하고 정말 무소부기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제가 언제 한가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4.15 총선. 이거 하나만,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야말로 대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저들이 건넌 루프통강은 다시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태어날 것입니다. 새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남이 깨면 그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세상을 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4.15 여기에 매달리면 충분히 가능하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불가의 줄탑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탑동시. 안에서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때 힘이 모자라서 열심히 계란의 벽을 칠 때 애미닭이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같이 때려서 줄탑동시. 그래서 계란이 하나 깨어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그리고 독야청천이라는 역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과연 되겠는가? 분명히 된다는 각오로 일어나야 되겠지만 마침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대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계속해서 심지어 부시까지 동원돼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대전쟁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 빌 게이츠를 비롯한 소로스 세계 온갖 정가의 공화당, 민주당 총동원돼서 트럼프와 적대 관계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트럼프는 이길 겁니다. 빛이 뜨면, 빛이 비치면 완전히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그 적들과도 싸우고 있고 지금 시진핑과 그리고 김정은 또 문재양 이 세 마리 돼지 사명대도 지금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저는 단한컨대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딥스테이트 그들은 전부 숨은 정부, 딥 그야말로 그림자 정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만 군대만은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그 군대를 동원해서 반드시 전쟁을 하지 않고도 분을 얻고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절멸시키고 그 다음에 동양의 시진핑 돼지 사명제 레짐 체인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4.15 총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받아 우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때 줄탑동시는 이루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또 한 명의 혜성같이 나타난 민경욱 의원이 그 일을 잘 해내려고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함께 그를 도와 대한민국을 일궈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용 회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설의 텍사스 TV의 김정현 대표가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행사 넘어가고 나중에 도착하면은 또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회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단체명을 정하고요. 단체명이 정해졌다라 가지고 이제 뭐 계속하는 건 아니고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칭으로 이제 정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번에 상임 대표를 우리가 이제 선출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오늘까지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창립총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단체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제는 이제 의혹이나 또는 뭐 어떤 정황이나 그걸 다 떠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두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또 하나는 4.15 부정선거 대책국민본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정선거 투쟁운동본부.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번 그 표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4.15 부정선거 대책국민본부, 부정선거 투쟁운동본부. 오늘은 뭐 가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표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한번.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여기 내리셔도 되고요. 네. 이쪽은 내리셔도 돼요. 여기 두 번째 4.15 부정선거 대책국민본부. 네. 네. 네 분.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투쟁운동본부. 네. 세 분.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로 같이 이렇게. 사회자님, 네네네. 죄송한데요. 네. 첫 번째 중에 상당히 이제 선거 많이 들고 죄송하지만 어디서 보셨죠? 그런데요. 아니 잠깐만 어디서 보셨죠? 소정 먼저 밝혀주세요. 대전에서 봤습니다. 네, 대전 어떻게 되죠? 대경련합. 그 저기 4.15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제안인데 네. 짤막한 제안인데 3대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떨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5구 대선 6.13 4.15.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굳이 거기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자 그러면요. 투쟁본부는 네. 총투쟁본부라고 썼으면 그 괜찮은 것 같아. 그대로 하시죠. 예, 그래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네,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벌써 뭐 약간 좀 원하는 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로 같이 우리 단체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임대표를 선출하겠습니다. 혹시 뭐 상임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상임대표를 선구자방송 황진무 대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든지. 민경욱 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꼭 짜붙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먼저 분실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민경욱 의원을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15 부정선거 투쟁국민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우리가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금 이따 수락연설은 조금 이따 좀 듣기로 하고요. 네, 수락 듣기로 하고 그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또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준비위원회는 저희들 생각은요, 가급적이면 이제 뭐랄까 젊은 분들을 좀 앞에 전진 배치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젊은 변호사 그룹 또 예를 들어서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룹을 전면 내세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박주연 변호사를 이제 그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대표이신 우리 김수진 대표. 네, 그리고 이 가로세로연구소의 이 김세희 기자. 그리고 강영석 변호사. 그리고 이봉규 대표. 그리고 하면되겠지의 한영만 대표. 예, 근데 이제 하면되겠지 한영만 대표가 그 남양주 이제 투표한 불법 사인을 하면서 지금 이분이 그 상당히 아주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설도 잘하고 또 상당히 기획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전국적으로 사진전을 갖다가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토요일 날 그 하면되겠지부터 사진전 장비를 다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전을 열었었는데 그 사진의 그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면 스토리. 그러니까 1번서부터 25번까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 정도로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뭐 이렇게 뭐 제청을 하는 겁니다. 제청이요. 네, 그 다음에 서울 트루스 포럼의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 그리고 자유연대 이범 대표. 그리고 이 부정선거 진상조사연합회 김재홍 회장. 김재홍 회장은 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기획력이 있어가지고 또 상당히 그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널리 알리지 않았지만 상당히 기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총회 김철령 우리 회장이요. 그리고 손상대 회장. 그 다음에 손상현 회장. 그리고 이혁주 목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주류 쪽에 우리 이혁주 목사께서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넥서스의 김정현 대표. 이분은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이번에 상당히 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셨네요. 말씀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이 모든 그 결정은 상임 대표께서 결정을 하시는 걸 하고 상임 대표께서 이 수락연설과 마찬가지로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음 주 빠르면 6월 16일 날 화요일 날이요. 아예 창립대회를 아주 거국적으로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네. 우리 민경욱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수락연설을 듣고 또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뭐 별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재벌 총수 되는 일도 아니고 어디 뭐 당장 이장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4.15 부정선거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난 4.15 부정선거가 부정불법 선거였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소명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꽃길이 아닐 겁니다. 싸우는 길이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시켜주셔도 필요하다면 제가 앞에 나서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저의 속마음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다 모인 이상 우리가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끌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한 차례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그냥 뭐 역사의 한 획도 한 점도 찍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 몸부림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시대 정신은 지금은 보면 공정과 정의, 자유, 젊음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를 억압하고 큰 정부로 독재로 가는 이 정부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밀려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 시대 정신을 한번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4.15 부정선거, 부정불법선거의 진상규명과 척결입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지금도 60여 년 지나오다가 다시 선거를 누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가 그 힘을 모아서 앞으로 100년, 200년 더 발전할 수 있는, 한민족이 전 세계에 훌륭한 민족과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또 통일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척결이지만 또 더 구체적인 방식은 이 3대 선거와 관련된 3대 공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선거, 전자개표, QR코드 사용입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는 그 세 가지를 다음번부터는 없애는, 그래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 셋을 이룬다면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운동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민주 세력이 자기네들끼리 지금 독재의 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언론이 장악당했고 사법기관이 장악당했습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없이 적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도마저 불법 선거로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대로 10년, 30년, 100년 동안 정권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싸우는 것, 모인 것은 독재를 막고 이 민주화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는 성격 규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민주화 운동, 독재에 반대하는 위대한 세력들이십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민주 세력 중에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민주화가 되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고 이런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 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사실과 맞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운데도 꼭 나오셔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애국 단체 장들, 애국 단체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몇 분한테는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실 수 없다고 했는데 단일 대오, 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니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자. 이 단일 대오, 하나의 깃발 아래 우리가 다 모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하태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키워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뭐 사과를 안 하면은 뭐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암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이 안에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없도록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작은 감정이 또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해결해서 한 용광로 안에 녹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회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설자 위주의 지금 집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가자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참가자들이 멀리서 왔는데 계속 듣고 있다가 들어도 한두 번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같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신한 방법으로 그 사진 전시회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께서 그 1인 시위로 인간 띠입기 그런 것 띠있고 그러나 이제 도움은 필요하겠죠. 구호가 적힌 패널이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간 띠기가 되어야 되는지 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역이 맞자 해서 이 길거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간 띠기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에게서도 적에게서도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지난 촛불 혁명이라고 이른바 촛불 혁명할 때 그 주동 세력들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봐서 즐길 것이 많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공연 보고 놀러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 요즘에 이른바 우한 갤러리에 우붕들 그 영상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게 멋지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빌려서 우리가 이 시위나 집회 문화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태극기 4년 동안의 태극기 집회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뭐였냐 하면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좌파가 요만큼 한 움큼 모여서 하면은 주류 언론에 나오고 그 수십, 수백, 수천 배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는데도 그 한 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안 내주냐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 해주나 안 해주나 너희들 뭐 관계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주류 사회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주류 언론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인재들 많고, 다음에 주류 언론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언론인들 출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도 투쟁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주류 언론에 노출이 되도록, 그것도 우리가 전술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특정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주요 언론의 도움이 없고 그들의 철저한 외면을 당한다면,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우리들이 성공을 거둘 확률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나 요즘에 좋아진 것은 여기 뭐 다 나와 계시지만은 이 언론의 주류가 옛날에 신문에서 방송으로 갔다가 방송에서 지금 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 다행한 일인 것 같고, 여기 우리 전사로 싸우시는 여러 유튜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의를 아까 하셨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나이가 58인 걸 알고 59부터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쪽 좌파들은 원탁회의가 있죠. 대통령도 결정하기 힘든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분들 계시는 원로들을 원탁회의에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서 중요한 일들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 역할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야기하게 하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인물들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주영 변호사, 또 김수진 대표님, 이런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소외되는 게 아닙니다. 큰 자양분으로 뒤에서 그런 사람들 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준비위원회 명단은 그 주신 것을 제가 받고 몇 분은 혹시 제가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창립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칩시다. 네, 우리 민경욱 우리 대표님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국 애국 단체장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의 사실 최정상의 이제 역할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일어서서 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지금 민경욱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의 앞길이 사실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매번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악의 세력이고 법치도 없고 오로지 이제 저들은 북한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쪽으로 대한민국 끌고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과 일전을 결국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고 민경욱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우리가 일시단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단체장 분들의 사실은 중요한 주요 단체장을 하신 분들은 이제 상임 고문으로 좀 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뭐 법률, 재정, 홍보, 투쟁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인사를 모시게 드렸는데요. 헌법수호단의 박상구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 박상호 가족 중앙회 이철 회장께서 여기 결정에 위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정모,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위임을 해주셨고, 아무튼 뭐 여러 단체들이 오늘 참석을 못했지만 이 결정에 다 따르겠다. 그래서 이 많은 지방에서도 이 민경욱 우리 대표님을 우리 상임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벡서스의 김정희 대표님 나오셨죠? 예, 우리 벡서스 TV의 김정희 대표 한번 기대해서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이게 어떻게 축사를 하게 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벡서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 대표입니다. 우선 저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끌고 계시는 민경욱 대표님께도 응원과 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경욱 대표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리인 만큼 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정치 세력에도 가담해 있지 않은 순수 시민 세력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계기로 잘못된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민경욱 대표처럼 기자 출신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에서 할인꾸미도 해봤고 특종을 하기 위해 밤새워 사건 현장을 지키기도 해봤습니다.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술자리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기자가 되겠다는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 대표님도 아마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민 대표님이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겠다는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리시 선관위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릴 때 온갖 욕을 먹으며 진실규명에 앞장서는 모습이 여타 정치인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기자 정신의 본보기로도 손색이 없지만 민주시민의 리더로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파는 완전히 괴멸했습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 남아있는 현직 의원 중에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국민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아예 시민 세력과 민 전 의원 같은 정치인이 합쳐 진정한 보수를 재건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방향을 제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민티거 같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독립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패하고 흩어진 종교계를 개혁해 본래의 건전한 모습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심 없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사심 없는 단체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도 사심 없이 대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으로 민 전 의원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백석수 김선현 대표님께 훌륭한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소개를 또 시켜주실 분이 또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수호단의 이정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엄정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그다음에 더 타임스의 정성원 우리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주요 행사는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따로 매주의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약 한 30분간 간담회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 모시고 우리 간담회를 한번 좀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질문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의원님 좀 시간 되십니까? 네. 그래서 좀 앞에 나오셔서 저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욱 대표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네. 네. 혹시 이제 질문 한번 계신 분? 예, 그렇죠. 네네네, 하십시오. 예, 김재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이 우리 상임 대표님 되신 것을 정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감동적으로 들었던 말, 저는 범국민 4.15 부정선거대책 범국민연대 이제 상임회장 겸 사무총장 겸 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하고 있는 이영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감동적인 말씀 중에서 하나 꼭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파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뭉쳤다가 뭔가 의견이 틀리면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번에 이 조직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토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소통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꼭 좀 건의하고 싶은 거고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수록 그런 주위의 비판이라든가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민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소통이 안 되니까 에라 그게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의식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이 있으면 조직 내의 부협화음은 좌나 우를 가릴 것 없이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만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소통이겠죠. 소통. 오해가 있으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둘만 갖다 놓고 하면 서로의 이야기가 틀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시청자들과 사건의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는 대통령과 국민으로 이제 기자라는 이제 집단이 하나 있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국민께 가니까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고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정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중간 소통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슨 뭐 상임 대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국민을 이어주는 또 지금 있는 4.15 부정선거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음에 작은 오해들은 큰 기치 아래서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원칙을 여기 계시는 구성원들 여러 모든 분들께서 동감을 하고 같이 가져가 주신다면은 작은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통합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자. 네. 나라집기 공연합. 네, 나라집기 고교연합의 공동 대표를 처음 맡게 된 부경대 이용종 교수입니다. 아이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모인 것이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진상 규명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무효화하는 거. 이것이 큰 이슈인데 지금 윤미향 이슈도 있고 울산 함양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놔두고 이거만 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해야 되는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4.15 부정선거만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재판 투쟁이 있습니다. 예, 재판 법정 투쟁을 벌여야 되죠. 법정 투쟁은 뭐 가만히 놔둬도 이거 뭐 재검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검표해서 자기네들이 지부가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황당하게도 반심제이기 때문에 이거 그 재심, 그러니까 재검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혀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들에게 압박을 주도록 통합당, 미래통합당에게도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국민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은 이건 가장 그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예? 그냥 냉소적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중앙선관위의 시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쇼입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쇼예요. 이게 뭐지 하고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대강 뜯어놓고 그거 뜯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뜯으라는 얘기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데 뜯어놓고 자 뭐 모두 뜯어서 보여주고 뭐 질문하면 대답은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이게 묻힐 수가 없구나, 그냥 묻어버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법정 투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겠죠. 4.15 총선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우리가 윤미향은 뭐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38년 동안 착취당한 할머니들을 30년 동안 착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단번에 7.18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다 막아주고 있고요. 그런 하나 뚝이 무너지면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가 한 번에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애써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 뭐 구호도 외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 성명도 내고요. 우리가 뭐 인터뷰도 하고 다음에 선전 활동도 벌이고 그럴 수 있겠죠. 제일 목표는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척결이지만 다른 떠오르는 이 좌파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9의 문제가 되겠죠. 예. 이런 질문 하세요. 대한민국 공산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타임즈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익들의 상당히 애로사항이 뭘 하도 언론가 아까 뒷분이 결국 언론은 맡긴다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싸움 중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지금 전환이 상대는 대한민국 공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산을 하겠다. 그 공산화 방법이 4.15 부정선거에서부터 그다음 5.18 그다음 세월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공산화하겠다는 그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견이 우리가 전선을 봤으니까 이견이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는 공산하겠다는데 뭐 나와 약간 뭐 개성이 틀린다 해서 우리가 이견 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조은동 변호사님이 최근에 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은 유병은이 살아있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헤쳐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조직을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각각 조직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직은 교육과 떼놓을 수 없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들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한 게 그거죠. 우리들이 사상적으로 모장이 되어 있으면은 사상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자살 폭탄하고 그러는 것도 다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라고 아무리 돈을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확신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적 이념에 대한 뭐 동조성 이런 것은 사람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가 정말로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면에 대한 교육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눈높이에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게 딱 맞는 자본주의의 교육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성철 이사장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지금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성철 이사장님 그 책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자유, 보수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수라는 게 뭘 지킨다는 건데 뭘 지킨다는 것이냐?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자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도 꽉 차 있어야지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음에 그 독재를 우리 이제 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진영의 그 교육도 조직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척결이 결국은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경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는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규 의원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수아, 공병호, 뭐 미국의 미래인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고 지금 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젊은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미했지만은 지난주에는 거의 평소에
3배, 4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덧불처럼 번져나가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맺을 거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는 예고 없이 SNS를 보다가 지금으로부터 여기 오기 1시간 반 전에 보고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들의 합쳐지는 모습이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본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3년 넘게 거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들이 일어섰고 드디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민경욱 전 의원님은 우리가 부르기 어렵게 전 의원님 할 거 없고 민경욱 의원께서는 그 수많은 300여 명의 여야를 떠나서 하여튼 30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가장 용기 있게 진실을 위해서 나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시작이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부정선거 국민 투쟁 본부가 탄생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3년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벌써 3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길, 우리 사회에서 잘 인식을 못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민혁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건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 사유로를 밝힌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그 옛날에 번성된 자유민주주의를 찾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번 7월 개헌이 되고 공수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요 이 나라 우리 지금보다 1000배 만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고 국민들을 개망하고 주위 사람들 간절하게 호소해서라도 오늘 이 태동된 여기에서 힘을 발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옳은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를 조직적으로 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 전성철 이사장님 저서는 보수의 영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보수의 영혼. 여러분들은 그냥 잡으면은 한 2시간 만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읽으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보수의 영혼. 그러시고 지금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이 우리에게는 기회인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백화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허점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실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수가 많았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은 또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다음번부터는 들키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허점들이 드러난 거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게 더 세련되게 더 비밀스럽게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음번에 있는 지방선거, 대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있는 기술이 총집합이 돼서 우리 민주적인 정말 보통선거, 비밀선거, 이 선거가 민주적인 선거가 앞으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고 이번 부정선거의 실태를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 기회에 우리가 싸우기로 이렇게 힘을 뭉친 것은 또 여러분들의 그 소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역사가 여러분께 던져준 그 소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펼쳐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직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죠. 여기 유튜버들은
널리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 변호사들은 법정 투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고요. 저 김진홍 대표님 같은 분도 증거를 모으는데 애를 쓰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리의 투사들도 필요하고요. 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으면서 이 모임을 끌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럴 겁니다. 그 역사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 마지막 그 기회다. 안 그러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나서겠고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보관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아침의 김기평입니다. 민경욱 씨가 지금 이렇게 정치인인가 시민사회 운동가입니까? 뭐 저는 지금 정치인인 건 확실하죠. 지금 정당에 몸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의 지역구 위원장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정치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드리냐면요. 내년 4월에 재선이 있는데 민 의원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구실하기 위해서 공천을 주겠다 했을 때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박도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인가 시민운동인가 분명히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중앙본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부투쟁본부 이게 중앙이 됐는데 지방조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전국 지방조직 마스크 좀 벗고 가시죠. 얼굴에 누구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 사람들이 우리 후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0대 중반, 30대, 40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연설을 많이 하실 텐데 마이크를 조금 띄워주세요. 해보시는데 이거는 아니 왜냐면 피처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 사람이 쓰였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네네. 예, 지역 조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위원회 이제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방에 지역의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전국적인 운동이 될 테니까요. 정치인이냐 사회운동가냐 저는 잠시 전까지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정치인을 혹시 다음번 선거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좁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저의 당선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 번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 지역에 저와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전 대표를 할 때 이정미 의원과 3명의 후보가 싸웠기 때문에 전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접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다른 데는 인기 없는 데는 한 번도 안 하죠. 근데 여기 각 신문사, 방송사, 지역 언론사 해서 10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번 다 1등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천이 됐다 안 됐다 이랬죠. 그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도 자꾸 뒤집었다 그래서 호떡이라고도 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뭐 저 포스트잇이라고도 하고 얼렸다 놓았다 했다고 그래 황태라고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오뚜기라고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공천을 2번을 떨어졌었으니까 한 번 떨어뜨리고 공천 배제 컷오프하고 다시 돼서 경선에서 이겼는데 다음에는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천이 안 됐다면 선거에 나서지도 못했으니까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또 10번을 이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승리한 걸로 나와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새벽에 뒤집혔어요. 만약에 이겼으면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겼는데 여기 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제가 다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선거를 부정하면은 자기 부정이 되니까 나서질 않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괜히 이러다가 나의 당선까지 뒤집히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웬만큼 이해하는 정도가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 지역만 사전선거에 관내 투표에서 100표, 관내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옆에 있는 정일용 후보, 민주당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 사전 관내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둘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정미 후보 139, 3명이 똑같습니다. 3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 숫자를 놓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박성현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는 나는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 세계에선 일어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려서 이렇게 39씩 이렇게 오물락조물락 해가지고 이렇게 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명이 다 똑같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떨어져도 번개를 맞았어도 번개가 뭔지 모를 겁니다. 왜냐? 알아야지 뭘 이해를 하지요. 근데 저는 KBS의 특종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계와 확률을 갖고 장난을 치는 입찰 담합을 취재를 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취재예요. 그때도 정규 분포가 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느 한 41개의 일군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나머지 입찰 내역서를 전부 다 써서 입찰을 하게 된 그거를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인터넷 뱅킹이라고 있는데 뭐 인터넷 뱅킹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이쪽으로 돈을 붙였는데 이쪽으로 돈이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딨냐 했더니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간대요. 아이고 그 말뚝거리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 눈앞에서 보여줘라 그랬더니 정말 시연을 하는데 이쪽 돈 보낸 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해서 그거를 취재를 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랜선, 이 컴퓨터 선은 해커들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번 첨단 디지털 범죄 아닙니까 이번에. 첨단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재를 세게 했던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특종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잘못됐네 해서 저한테 딱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너 민경욱은 이번에 공천 받았다 떨어졌다 간신히 받고 다음에 선거에서도 막 이겼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다음에 3명이 다 똑같은 비율로 너희 지역에 딱 떨어지고 다음에 너는 옛날에 그 기자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걸 아니까 넌 딱 알아듣고 해서 이 일 해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당선 무효 소송은 하지 않고 선거 무효 소송만 하자고 그랬어요. 저기 박주현 변호사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제가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이 부정선거, 이 역사상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젊은이들에 맞는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희들 따라와가냐. 제발 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 아,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나와주시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왜냐? 그들이 우리의 앞날을 끌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훌륭한 분들, 젊은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키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끌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뭐 40대 기술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뭐 70대, 80대 이렇게 막 가다가 계속 그 뒤에 후배들이 또 70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연이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늘어져가지고 좀 고령화가 됐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 30대, 40대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와야죠. 20대한테도 부탁하고 손을 벌리고 그분들을 주인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이제 이 간담회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애국가 대창하고 그리고 만세 삼창하고 우리 다들 모여서 여기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만세 삼창은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 삼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민주주의 만세! 만세! 애국 국민 만세! 만세! 모두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뒤로 밀치고요. 자, 나오셔가지고 테이블 좀 밀쳐주십시오. 네, 마지막에서 축본 수업 국민연대 한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팀. 좀 어디 아프세요?
아까 저 커뮤니티에서 나올 때 2001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사진 찍자고.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 앞에 앉아.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자 빼주시고, 거기 의자 좀 빼주세요. 의자 빼주세요. 의자 도와주세요. 네네네,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와. 저기 너무 옆으로 벌리지 말고요. 총장님 너무 벌리지 말고 저기 뒤쪽으로 의자 뒤쪽으로 다 들어가게끔. 중간에 비어 저 의자 뒤쪽으로 다 들어가세요. 의자 저기 원국원에서 예예 그 뒤쪽으로 우리 저기 구국동지 좀 뒤쪽 예그 조금 더 예. 또 손상대에서 끌어오세요. 네네. 자 의자 옆으로 가지 말고 뒤쪽으로 다 뒤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동을 쓰시고 끌어오세요. 뒤에 바짝 서셔야 돼. 바짝 서시면 좋습니다. 자, 약간 시선을 위로 해주세요. 자 정리할 동안에 표정 관리하시고요. 자 부분적으로 막 찍겠습니다. 자 찍을 때마다 포즈를 좀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경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민경우 화이팅! 한 번 더. 민경우 화이팅! 한 번 더. 민경우 한 번만 더. 화이팅! 밝혀내자.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다 찍었습니다. 자,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시민의 가수님 여러분, 조금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하시고 또 빠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게 돼요. 아이고. 회장님 같이 쓰시죠. 같이 쓰라고?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멋져요. 예,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네.
이거부터 이거부터. 자, 여기 찍으시고. 하나, 둘, 셋. 자, 여기. 같이 쓸게요. 자, 찍었어. 같이 쓸게요. 됐어?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자, 여기 가운데.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네,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나는 안 찍어. 내가 거의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더 유명한데 뭐 하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사진 좀. 죄송합니다. 다들 경쟁이 붙으셔가지고 오늘 저기 우리 민우 의원님이 공동 대표가 되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갑자기. 예. 감사합니다. 상임 대표지? 상임 대표.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멋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틀 어디세요? 아이고, 속으로. 아, 그러시구나. 뉴스레터부터. 야, 이게 언젠데. 네. 정성원 기자예요. 정성원 기자. 양봉부장. 마스크 벗고. 갑니다. 가실게요. 자, 가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우리도 사진 뭐 줘야지 찍지. 이거 줘야 되거든요. 이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멋져요. 둘.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우리는 찍으러 갑시다. 빨리 찍으러 가야지.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보신 것이 자유우파 단체장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민경욱 전 의원을 상임 대표로 뽑아서 앞으로 단일 대우에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김강진 ROTC 간사님이에요. 뭐예요?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양동지 언제나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하는 우리 양동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사 뒤에는 항상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무탈하게 행사를 끝낼 수 있었음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문으로 이동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5시 30분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루스 포럼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갈까 말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6시에는 대한문에서 블랙 시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아미고. 아디오스 아미고. 구독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본의 아니게 광고를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광고를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신청하는가를 하다가 광고를 넣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 후 6시에 대한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 본부장님, 많이 쓰셨어요. 사랑해요. 많이 쓰셨어요. 저봐, 전혀 반응이 없다니까. 자, 우리 본부장님, 저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저만 보면 어떻게 하면은 구박을 하실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6시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자, 갑시다.